안녕하세요. 뿌리 깊은 나무 학원입니다. 용호고 1학기 수학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기본 문제보다 실력과 심화 문제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두 시험 모두 23문항 가운데 실력과 심화를 합치면 17문항 약 74%였습니다. 중간고사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중심으로 복잡한 식과 그래프를 다루는 힘이 필요했고요. 기말고사는 부등식과 경우의 수순열에서 여러 조건을 나누고 끝까지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두 시험의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23문항씩 출제됐습니다. 중간고사는 다항식부터 2차 함수까지 대수 영역 전반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각각 6문항씩 출제돼 시험의 중심이 됐습니다. 기말고사에서는 여러가지 부등식이 8문항, 경우의 수와 순열이 7문항으로 비중이 크게 이동했습니다. 중간고사가 식을 정확하게 변형하고 함수 관계를 해석하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조건과 범위를 세밀하게 나누는 시험에 가까웠습니다. 두 시험 모두 실력 심화 비중이 약 74%였기 때문에 기본 문제만 안정적으로 풀어서는 상위권까지 가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2차 방정식 6문항, 2차 함수 6문항이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전체 23문항 가운데 심화가 10문항으로 고난도 문제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2차 함수는 6문항 가운데 4문항이 심화였습니다. 최대와 최소를 판단하거나 도형과 그래프의 관계를 함께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항식에서도 나머지 정리를 단순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식을 정리해야 하는 심화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중간고사에서는 계산을 빨리 하는 것만큼이나 처음 문제를 보고 어떤 식을 세워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힘이 중요했습니다. 풀이 방향을 늦게 잡으면 연산량까지 겹치면서 시간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기말고사는 여러가지 부등식이 8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됐고 경우의 수와 순열도 7문항이 나왔습니다. 부등식에서는 절대값이나 여러 조건이 함께 주어졌을 때 해의 범위를 정확하게 나누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경우의 수와 순열도 조건에 맞는 경우를 하나씩 나누고 빠지거나 겹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4문항 모두 실력이나 심화로 구성됐고 이 단원에서도 근의 조건이나 식의 관계를 추론하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중간고사가 하나의 식이나 그래프를 깊게 따라가는 시험이었다면 기말고사는 여러 갈래의 조건을 끝까지 정리하는 꼼꼼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는 계산 실수보다도 범위를 잘못 나누거나 조건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더 치명적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는 단원별로 필요한 연습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기본 연산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조건이 달라졌을 때 식과 그래프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직접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등식은 해의 범위를 수직선에 직접 표시하고 경우의 수와 순열은 가능한 경우를 하나씩 적어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처리하면 조건을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용호고처럼 실력과 심화 문항이 약 74%를 차지하는 시험에서는 실전 시간 배분도 중요합니다. 기본 문제에서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을 고난도 문제의 조건을 차분히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세트 단위의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1학기 시험 치르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대수 연산과 부등식 순열에서 조건을 빈틈없이 정리하는 힘을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뿌리 깊은 나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